자, 바이든의 미국에 삼성전자가 170조를 투자한다. 또 현대가 70조 외에 50조를 더 투자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이든이 일본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해서 삼성, 현대 등을 들먹이며 도요타 차 등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에서 공급망 기술 문제를 2배 더 언급했다. 근데 일본에서는 정작 일본 기업들의 이 중국과의 공급망 기술 등을 말하기보다는 국제 질서를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미일 공동 성명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경제, 일본은 외교 안보 협력의 방점이 찍혀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성명 모두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과의 합의에서 지금 말한 미국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인 공급망 10번, 미일 성명 5번보다 2배가 많아요. 기술 관련 언급도 한미 성명은 14번, 미일 성명에서는 7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일본하고 그 IPEF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 출발한다면서 했던 성명에도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을 언급하고 지금 여기에 기술 공급망의 통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상성명에서 IPEF의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의 참여 명분을 확실히 하는 한편 이 미국의 바이든은 한국에서 중국을 들먹이며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자본 투자 그리고 고용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이건 바이든의 대선과 관련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대차 유치를 올인한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현대의 투자 의향서를 받자 대박이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미국이 중국의 기술 공급망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핑계로 만만한 게 한국이라고 미중 사이에 양다리 걸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바짝 쪼으면서 미국 투자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 미안했는지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래 투자 588조 하겠다. 한국 경제 먹거리 확보하겠다. 삼성 450조, 현대차 63조, 롯데 하나 각 37조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 규모와 같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이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비메모리, 바이오 집중 투자하겠다. 삼성그룹을 하나 더 만드는 국내 투자를 쏟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삼성 등 주요 재벌들이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한테 투자 약속해주고 고용 약속해주고 한국에는 그러면 뭐냐 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사로 봅니다. 그런데 노무현부터 뒤에 MB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이까지 이러기까지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 하겠다고 발표한 거 그대로 투자하고 또 그대로 고용했다면 한국에 온 사방에 공장이 넘치고 한국에 실업자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해놓고 꼼꼼히 쫓아가면서 몇 년 뒤에 추적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의 무책임성도 있고 언론이 기업의 홍보맨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저는 윤이 세계적 경제 위기 앞에서 성장을 말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재벌 투자를 말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 친기업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친기업 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거 아니고 또 재벌들이 뭐 성장하겠다고 말하는 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윤이 이 프리덤은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읽고 자유에 박혀가지고 자유 하는 것도 비판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 물어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에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며 투자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들이 진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세계적 차원에서 몰려오는데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거대한 이 퍼펙트 스톰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투자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지금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올해 투자 결정도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기업들이 전부 현금을 확보해서 어려울 때 대비하려고 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다 팔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도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기고 있다. 또 이런 보도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그걸 전부 진짜 미국과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기업들이 지금 경제 전망을 한 치 앞도 몰라서 전부 혼돈에 빠져 있다는 건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기업들이 이런 경제 대격변기에 저런 투자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격변기가 끝나고 한번 정리됐을 때 그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나 국민들을요 현혹시키고 웃기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나 하나가 저런 투자를 한다 했다가 좀 미루고 늦게 하거나 안 한다고 한들 그걸 범죄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런 회사들은 당연히요 투자하겠다라는 걸 말해서 그걸 듣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자신들의 업적이냐 홍보하는 쇼맨을 하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잖아요. 왜 바이든이 일본에 가서 바짝 못 좋았을까요?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 한 것처럼 바짝 좋으다가는 일본에서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가서는 그렇게 못하고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타다가 지금 북한의 핵위협 아래 호구에 놓여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바짝 쪼아가지고 자신의 11월 중간선거에 바이든이 한국 들러서 중국 핑계대고 대박 투자 유치했다. 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성장은 어느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와도 성장은 불가능하고 규제 완화로 성장이 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유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위기에 이 폭풍이 밀려올 때는 성장이 아니라 버티는 것, 생존에 방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이 중요하고 규제 완화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간섭이 많아져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자유에 기초한 기업들의 횡포나 독점을 통제하고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될 때다. 지금은 플랫폼 경제를 밀어주면서 4차 산업이라고 할 때가 아니라 플랫폼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이런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야말로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경제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날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건 오늘날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경제 환경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어느 나라도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거대한 역성장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로 성장이라도 버티어가야 될 때라고 보고요.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그래서 각국이 국민들의 생존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성장을 하겠다고 돈을 뿌려요. 그럴 바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민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가도록 생각을 좀 고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윤은 저는 경제를 모른다고 봅니다. 술 마실 자유나 접대받을 자유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윤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솔직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 대기업의 시각이 윤한테 그대로 꽂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그런 시각으로 오늘날 한국 경제를 접근하다가는 곧 태풍이 밀려오면 윤도 쓸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때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폭풍이 오기 전에
이런 투자니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자유를 가지고 현혹시키고 성장으로 현혹시킬 게 아니라 성장하기도 어렵고 뭘 해도 버텨나가기가 어려워서 거대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기반조차도 무너질 것이고 상당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정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뉴딜 때문에 극복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위대하다고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부터 돌보는 부분에 대한 이 정책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름 아래 노동자, 농민, 실업자 등을 돕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량을 배급하고 그러면서 농산물을 사들이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데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서민의 입장에서 섰다라는 그것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은 2차 대전이 했죠. 자, 그래서 유는 오늘날 뭘 해야 될 것인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